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언급을 꺼려왔던 건데요. 경기 불황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약 한두 달 전에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신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경기 불황의 시작은 금융시장이 먼저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미리 빠지는 거죠. 경기 불황인지 아닌지는 그 나중에 뭐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가 너무 침체라고 하고 또 성장률이 그 전분기보다 2분기 연속 크게 둔화되면 이제 불황인데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조차 그 정시에서 실패하는 이유지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긍정적인 그 뭡니까 시장 예상이랄까 할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정권 전문가들도 그런 그 분위기였고 또 미국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내년에는 돼야 문제가 생길 거다. 즉 경기 불황이 제대로 찾아올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과거에 없었던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뭐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뭐 변수라 하면 변수인데 여하튼 경기 불황의 시작은 금융시장이 먼저 예고해요. 어,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원래 1분기에 사실상 경기 불황이 시작된 거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경기 불황 여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 시작은 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한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합니다. 뭐 지난해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했죠. 포유환율연구소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결국 한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지난해 9월부터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로 반전된 배경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신호는 여러 군데서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즉 지난해 그 4분기 이후에는 그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미리 금융시장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초 시작과 함께 그 주가 지수 큰 폭 하락을 경고하고 그리고 위험 관리를 그 뭐 제한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 조짐 이것도 이제 조짐이지 뭐 1분기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그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수치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뭐 연초에 예상을 했다 하면 4월은 돼야 1분기 성장률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신호로 성장률 둔화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든지 뭐 지난해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뭐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소비 활동을 제외하거든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읽어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최근에 한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성장률은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물론 1분기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로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이 매출에 한 금액이나 기업의 실적은 기업에 크게 미흡할 거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배경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권 전문가들이 오히려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상장 기업은 이제 매출액 증가율 둔화 내지는 주당 순이익 감소 얘기인데,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것도 결국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사전에 알 수 있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있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나 지난해처럼 주식시장에 거품이 과다하면 주가 하락은 시간의 문제일 뿐 필연이니까,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시차를 두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감소될 것 같다 라는 추정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면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율이 4%에서 2%로 둔화되면 영업실적은 10% 20%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또다시 거품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경우에는 2차 주가지수 하락 요인이 되죠.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에 그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즉 선반영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2분기 7월 중에. 그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과거 경험상 그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맨 마지막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반전하지요. 원래 1분기 들어서 이제 그 조짐이 나타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도 인상하기 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그러다가 또 오늘날 이제 국제 간 자본의 이동도 빈번하고 해외 직구 같은 것도 있는데, 그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직구도 크게 감소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불황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도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대체적인 시장이니까, 채권시장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이 되고, 주식시장이 안 되니까 채권시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최근의 조짐은 주식도 안 되고 채권도 오히려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적인 시장으로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조짐은 다른 경제 지표와 연관시켜 보면 지금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안정은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그 금리 안정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한 4분기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 경기 불황이 향후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 문제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에 올인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니 실질 소득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산 소득 감소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를 가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포유 환율 연구소가
과거 부동산 그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그 시기와 연관시키 가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는 이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외국인이 한국 그 주식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 그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하는 걸 외국인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즉 시장 금리 상승 요인이 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물가 상승도 예고할 수 있었고, 그 공급난을 돈 있는 사람이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선택하면서 물가 급등해 버린 거죠. 물가 급등하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장 위험한 시장인데,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장 위태로운 시장으로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잘못하다가는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경기 불황을 앞두고 과거처럼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과거 경험상 10% 정도는 저점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 상승한다면 위기관리 기회로 삼자.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은 적극적으로 위기관리를 하자. 부동산 관련해가 위기관리 방법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이 전화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쪽은 그 가능한 언급을 자제를 해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어요.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 타이밍은 이제는 그런 조심을 할 시기는 지났다. 이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가 됐다.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